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장관님, 과기정통부에서 결산 보고 잘 정리를 해주셔서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네. 좀 질문 사항이 생겼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 헌법적 책무죠. 네. 그렇게 보시죠. 헌법 제10조, 11조, 34조 다 규정을 하고 있고 하위 법령이 그걸 구체화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을 해서 과기정통부가 무려 97년도부터 이끌어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취약계층에는 사실 생명줄과도 같은 사업입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어,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24%나 삭감이 됐어요.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수요를 감당을 못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예산 삭감까지 됐더라고요. 저희가 AI 한다고 중요하긴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까지 끊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는 회계 변경 사항입니다. 일반 회계로 기존에 운영이 되던 거를 지금 내년부터 지역 자율 계정으로 이관을 하기로 하셨어요. 이해를 해보자면은 뭐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뭐 집행을 바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었냐면 읽어볼게요. 지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사실상 권고에는 제재 수단이 없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취약계층 약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의 재량이나 선의에만 기댈 수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두 가지만 장관께 요구를 드립니다. 하나는 최소한 현행 수준보다는 높은 예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설정할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향후 지금 지자체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면은 2, 3년간 그거 모니터링, 지자체로 운영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다시 일반 회계로 전환할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장관님 이 요구사항 두 가지 살펴주실 건가요? 네. 사업 규모 말씀하신 대로 현행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축소되지 않도록 재적 당국과 협의하고 저희가 지자체랑도 이제 협조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취약계층 예산을 깎았는데 결산 보고도 보다가 반드시 동시에 짚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과도한 감사는 당연히 자제되어야 하지만 짚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니스 상임감사님이 챗GPT 배우러 발리 출장 다녀왔다는 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외유성 출장 환수 조치하고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요구를 했었는데 의원실에서 저희는 국감이후에 계속해서 끌고 와서 이런 재발 방지 제도 개선책은 나왔어요. 그런데 환수 조치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환수 조치를 하려면은 과기정통부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네. 과기정통부에서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은 감사관실 여력이 부족해서 1년 동안 감사 못했다. 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내부 감사 대상 기관이 37곳입니다. 아마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하시긴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한데 과기부의 감사 기간 수하고 감사 인력 지금 비교를 언뜻 보셔서도 지금 최다거든요. 굉장히 부족해요. 각각 해야 되는 것이. 이 속도라면은 종합감사 한 바퀴 도는데 지금 10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우선 행안위하고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셔서 감사 인력 확충 요 데이터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예산이 사실 진짜 문제예요. 감사관실. 아까 24년도 그 회계 결산 요거 말씀하시면서 98.3%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82.3%입니다. 예산 전용 부분이 문제인데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감사관실 예산이 전용이 지금
정책기획관, 일자리혁신관, 뭐 국제협력비 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집행력은 떨어지고 이거는 애초 편성 자체가 굉장히 부실했거나 아니면은 본래 사업 목적 취지를 계속해서 침식하고 있다는 건데 새로운 정부의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개선책 마련해서 원실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쪽으로는 데이터 이용해서 어뷰스 케이스 관람하는데 AI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해외 사례 한번 볼까요? 이미 이런 시스템, 한정된 감사 인력 이런 걸로 지금 보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같이 의원실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언급했던 97년부터 있었던 취약계층 예산은 깎고 그다음에 외유성 출장 가는 사람 하나 감사 못하고 감사관실 예산을 부서 ATM처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국민 세금 이렇게 쓰는 거 두고 보지 않겠다고 오늘 결산 보고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예결 소위위원이고 오늘 선출되신 새로운 소위원장님하고 함께 계속해서 꼼꼼히 볼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관실 예산,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해당되는 분들, 감사관님들의 외유성 출장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국정감사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서요. 가능하면은 이번 국정감사 전까지 전수조사 하셔서 몇 명 안 되잖아요. 보셨다시피 전수조사 하셔서 의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저히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전 질의는 노정면 위원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예. 지금 장관급 공직자로서 받는 다양한 의견들을 자꾸 개인을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세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공가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인데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고 이곳 상임위장에 오셔서 하시는 행동도 그렇고 방통위원장 직에 앉아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으시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께 뭘 묻고 어떤 의미 있는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규 방송통신 이용자 정책국장님 나오시죠. 네. 나오시는 동안 들으세요. 팩트체크넷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방통위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인건비 과다 책정 이유로 해서 보조금 환수 조치 제재금 부과금 처분했었죠. 언제 하셨죠? 금년 상반기에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상반기 언제 하셨죠? 정확한 처분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 안 나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증거도 무시하는 답정너 표적감사라는 평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제 처분을 하긴 했는데요.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워요. 동의를 안 하신 걸로 들리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하면서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하고 함께 지금 방송계를 정권하에 둔 작업을 했던 인물이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외협력특별보좌관 했고 장관급 지내다가 방통위원장 됐고 그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한 다음 날부터 이전 정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탈탈 털죠. 그 중에 하나예요. 좀 더 들어가 보죠. 국장님. 사업체인 빠티가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건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하면 안 된다. 아직도 혹시 판단하시는 걸까요? 일단 저희 당시 감사 결과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임금 단가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제 그러면은 방통위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사업자가 인건비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안내를 했습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다음 슬라이드 안 보여주시죠. 됐다, 안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안내가 안 되었으면은 사업체의 규칙 사유입니까? 아니면은 방통위나 아니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당시 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안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나 방통위 측에 귀책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죠? 그 재단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했고 방통위에는요? 방통위에는 세 명 관리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 경고만 주의를 했죠. 예, 주의만 예, 주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2021년 2월 5일 빠띠하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 협약 체결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데 국장님, 방통위는 당시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당시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받은 자료가 있는데 사업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걸 가지고 처분을 받는지 모르겠고요. 정작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작 해야 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요. 개통사기 다음 페이지요. 넘어가시죠. 네. 네, 계속해서 넘어가시죠. 정작 해야 되는 사항은 개통 사기 같이 휴대폰 가입할 때 계약 불공정 계약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가입 이슈가 제일 많은데요. 계약한 내용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스미싱 소액 결제 차단 관련돼서 결국 돌고 돌아서 이슈가 생기면은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 하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 그 어느 누구도 법으로 늘려놓은 정원 30명 채우지 못한 채로 이거 예산 집행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방통위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고요. 이러니까 사실 이진수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네. 국민들께 신속한 통신 분쟁 피해 구제 서비스 제공.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장관님, 아까 질의 나왔었던 AI 바우처 사업 조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반드시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산 낭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현장 수요에 맞춘 AI 바우처 사업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이거 활성화 방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이랑 방송통신발전기금 이거 고갈 문제하고 운영 문제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다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번 결산 보고 읽으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작년에 국감에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모두 두 기금을 통합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왔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번 국감 때 똑같은 질문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관님하고 방통위 쪽에서는 성종원 기획조정관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안인데요. 과기정통부에서 원자력 정책을 하니까 지난해 국감 영상 한번 보시죠. 제재권의 문제와 수출 통제의 문제를 이렇게 혼동해서 근데 자꾸 수출 통제, 그 다음에 산업적, 지적 재산권 섞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 섞고 정확하게 여쭤봤어요. 우리의 우려는 이거예요. 수출을 할 수는 있으나 이득이 생겼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직접재산권 비용을 요구를 한다면 이건 사실은 웨스팅하우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한수원의 노력을 통해서 거기가 포션이 크면 클수록 웨스팅하우스는 받아가는 것은 많아지고 우리의 이득은 줄고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 우려사항을 우선 이해는 하십니까? 네.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당시 한수원의 대답이 되게 교묘했습니다. 사업 수주하는 것하고 실질적인 이득 챙기는 것은 분명히 이게 다른데 이걸 섞었다면서 오히려 과방위 위원들에게 뭐라고 했었거든요. 저의 걱정은 대한민국 원전 사업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수주 전문 하청업체가 될까봐 저는 걱정을 했었던 건데 왜 노래 가사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거 지금까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꽁꽁 감춰두더니 이런 매국 계약, 굴욕 계약,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어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 오셔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다고 했네요. 장관께서는 저는 부탁을 드리는데 기재부 그리고 감사원 그리고 김정관 장관님과 함께 진상 규명 그리고 대책 마련 이거 보셨듯이 국회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짚었잖아요. 최단 시간 안에 발표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전에도 의견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 계약 그거 발표를 했을 때 이번 계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 이 동시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약이 완전 파이널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어느 부분은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인지, 되돌릴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피해 부분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게 같이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대책 마련을 지금 해달라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차근차근 빼놓지 않고 해주시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 저는 대부분 다 국정감사에서 다시 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희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정면 위원님